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왜 화요일의 남자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화요일날 와서 화요일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뭐 이상화라서 화요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미천이 떨어질 만도 한데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작의 고통 때문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의 이야기는 핫합니다. 핫해도 너무 핫해. 왜냐면은 자기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이거 세무사들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주식. 왜? 위험하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지가 벌써 5년 차. 위험하다고 인식한 지가 벌써 5년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걸 위험해야 되냐? 자,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효과음 들어갔을 거고요. 자, 주주의 지위. 자, 주주의 지위. 저번 시간에 임원의 지위, 주주의 지위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칸에 네모난 곳에서 딱 떼서 주주만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회사의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배당, 감자, 소각, 자기주식. 소각에 의한 자기주식이냐, 처분에 의한 자기주식이냐. 오늘은 처분에 의한 자기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각에 의한 자기주식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얘기하는 자기 주식은 도대체 뭐냐? 이 자기라는 건 뭐 여보 당신 할 때 자기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본인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인. 법인이 본인의 주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있어야 될 법한 이 자기 주식이 최근에는 많은 화제거리와 얘기거리를 남기고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처분의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소득이 됩니다. 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라는 거를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조차도 금기시게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난 뭐가 위험한지 모르겠지만은 알아요. 진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하면 된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주주가 투자금은 언제 넣는 거냐면은 회사 설립할 때 아니면은 유상증자할 때 우리가 회사에다가 돈을 넣고 주식수를 배정을 받습니다. 자, 투자금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주식을 내가 누군가에게 팔겠다. 그러면 양도로서 세금을 내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소각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배당으로서 과세가 되는 거고, 회사가 좀 사가십시오라고 하면은 자기 주식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과세가 되는 거고요. 대주주가 매수해야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오늘 또 어김없이 프롤로그 들어갑니다. 제가 만나는 대다수의 고객은 짜잔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유는 이러하다. 왜냐면은 회사 설립을 빨리 해야 돼.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1인 주주로 짜잔 끝냈다는 얘기가 되죠. 자, 두 번째, 법인이 체납 상황 시 자녀들에게 2차 납세 의무를 지우지 않기 위해서 단독 주주로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로서 차마 내 자식한테 국세청과 맞다이를 뜰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싶죠. 방송 용어 아닌 걸 자꾸 나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당황을 살짝 했지만은 문제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는 100%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원시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납세 의무 내 자식한테 지을 수 있나?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법인이 2차 납세 의무를 주주한테 지울 수 있는 거는 어떤 세목이냐면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 두 가지입니다. 이거조차도 안 낸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범죄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2차 납세 의무를 안 지우기 위해서 법인 대표가 50% 언더로 가서 차명 주식을 양성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드린다. 오늘의 프롤로그였습니다. 자기 주식 얘기를 할 거란 얘기죠. 자, 상법 341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재밌는 얘기가 되냐면은 옛날 구법에 따르면은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는 아니지.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옛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만 다음에 몇 가지 경우에는 가능하다. 근데 지금의 법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취득할 수 있다
라고 선언을 해놓고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항들을 달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대로 하면 된다. 근데 왜 문제가 자꾸 됐냐라는 거죠. 그럼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 주식을 자꾸 취득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뭘 하고 해서 국세청이 볼 때는 짜증이 나더라.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 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는 언젠가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굉장히 빠른 날짜에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 주식 취득 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해주라는 얘기예요. 널리 공표. 자, 자기 주식은 절대적 기재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상대적 기재사항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익 소각이나 대표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넣어놔야 됩니다. 왜? 국세청에서 연락 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반드시 넣어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락이 오는데 그네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락 올 리가 없다. 세세하게 면밀하게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자신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게 자기 주식인데 2012년 4월 이후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2012년 4월 이전에는 뭔가 복잡하고 2012년 4월 이후에는 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행을 했는데 뒤에 보면 예전에도 제가 이제 요 주제로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주식 이전 파트에서.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갔더니 가지요금을 없애기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국세청 입장은 그 얘기야. 네가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가지요금 없앤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럼 가지요금 있는 회사는 자기 주식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조심해서. 답이 이렇습니다. 조심해서. 그럼 가지요금 없는 회사는 자기 주식 하면 되나? 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맷 자체가 국세청 입장에서는 싫어해요. 다음 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가지고는 일단은 정관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전장에 1번에서 서술을 했습니다.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취득 후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상당한 시기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기는 도대체 언젠가요?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네. 그러나 느낌상 이거는 빠른 날짜일까요? 느린 날짜일까요? 네. 느낌상 굉장히 빠른 날짜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사회에서 그 규정에 대해서 정해만 놓으면 된다. 근데 이 말을 또 악용해가지고 20년 후에 처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국세청이 바보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취득 시점에 목적에 대해서 갈 길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할 때 이걸 소각으로 할까, 매매로 할까, 뭐가 유리할까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방법으로 선택한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취득 목적에 따라서 갈 길을 정하고 가야 됩니다. 네 번째,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세무조에서 다 빠그러지는 게 이 4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법상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라. 반드시란 말 또 나오죠. 자,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은 가지급금을 분류가 됩니다. 왜? 가지급금이 뭐예요? 회사의 자금은 밖으로 나갔지만 어떠한 절차가 없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나간 거는 가지급금.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면은 이건 다툼의 소지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이거를 잘했다 하더라도 세법에는 이 추정의 원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이제 세법을 잘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해. 세법상 보면은 취득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자, 취득의 업무 관련성이 뭐냐는 거죠. 자, 상법 절차를 반드시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취득 목적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요. 가지급금을 끄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다 가지급금 끄잖아요. 그러면 세무사님, 가지급금을 끄면 반드시 문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이왕이면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몸 상태가 좀 좋은 사람이 수술하면 좋겠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그러면 아무 수술할 수 없나? 아니죠. 수술할 수 있다. 그러니
집도일을 잘 골라야 된다. 세 번째, 집도일을 잘 골랐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수술 후에 세무조사 때 도망갈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 잘해라. 이 얘기를 드린다라는 부분이에요. 자기 주식의 장점이 있습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가 뭐냐면은 종합과세의 반대말. 종합과세는 다 때려 뭉쳐가지고 가장 많은 금액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소득세를 계산하겠다. 이 얘기고, 분류과세는 양도소득세처럼 대표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 아파트 팔았다고 해서 급여하고 아파트하고 합산해가지고 세금 내지 않잖아요. 그게 분류과세입니다. 아파트만 따로 계산하는 것처럼 자기 주식도 따로 계산하겠다. 이게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20% 세율이에요. 낼만 하다는 거예요. 10억에 20%면 2억. 이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10억에 50%인 상여 배당과 관련한 세금에 보면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법인이 이 주식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대표자가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상속재산으로 주식도 포함되거든요.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돌아가시지도 못합니다. 네. 돌아가는 순간 우리 자식은 진짜 욕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소유권을 좀 이전해도 된다. 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 100% 내 주식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냐? 네, 그런 짓을 하는 순간 바로 세무서에서 즉시 연락이 올 겁니다. 네, 그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몇 퍼센트를 가져가면 되냐? 이런 거는 영업 비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주식의 취득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무사님의 영역이에요. 세무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왜 알고 있지? 소명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주주총회 통지를 또 해야 돼요. 자, 우린 자기 주식에 관련해가지고 이사회를 만나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우리 할까? 합시다. 주총 소집해야 되겠지. 주총 소집 통지서를 보냅니다. 2주간 전에 보내겠죠. 그리고 주주총회를 합니다. 임시주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총에서 주주들이 만장일치가 됐던 뭐 3분의 2가 결의를 하던 과반수가 결의를 하던 자, 특별결의 사항을 이제 갖춰야 되겠죠. 한 다음에 자, 우리는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사회에 모여가지고 자, 자기 주식을 하기로 했으니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다시 또 모여. 이 환장 벌써 여기까지 오는 순간 숨이 차요. 그런 다음에 또 결정은 구체적인 게 나왔어. 그러면 주주들한테 또 통지를 합니다. 통지서를 보내야 돼요. 자, 그냥 보내면 될까요, 이거? 문자로 보내면 될까요? 카톡으로 보내면 될까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입이 아픕니다. 네,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주주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양도를 받기로 했다. 그러니 자기 주식을 양도 신청할 사람 바로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20일에서 60일 사이의 기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공증을 해요. 왜? 법률적으로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공증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증권거래소 신고는 그 날로 인해서 그 다음 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좀 잘못됐구나.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요 기간까지 오면은 아까 주총 소집 절차 하는 게 2주간 전에 보내니까 14일, 양도 신청 기간 20일에서 60일, 그러면 14 플러스 20 하면은 최소한 34일에서 74일이 걸리겠네요. 자, 올해가 남은 기간이 100일 남짓입니다. 자, 이거 하려면 언제 연락을 줘야 되냐? 지금. 네, 시간이 얼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년부터 자기 주식에 관련한 법이 또 소소한 게 하나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짝 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자꾸 다음 시간을 얘기하느냐?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를 올리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벌써 또 마감 임박이에요. 자, 많은 쟁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앞에 한 17화 정도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뭐 청구인이 쟁점에 자기 주식, 그 밑에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의 자기 주식의 취득은 여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문제가 다 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일부는 받아들이겠다. 근데 나는 이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기 주식으로 가지고 안 끄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 근데 자기 주식으로 가지고 끄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건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럼 가지금을 있는 회사는 자기 주식을 하면 안 되나? 아니라는 거죠.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 수술을 하더라도 몸에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수술이 잘 되는 거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암 같은 건 제거해내야 되는 거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다뤄봤다. 예, 모래세무는 이런 것까지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만천하에 알려드리는 바로 다음 주에는 이익 소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굉장히 핫합니다. 네. 이익 소각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